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시간 잘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ISL 이지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장 오늘 양대지수 모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발간물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준비해놨고요.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묶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드려볼게요. 반도체 오늘 빨간불, 그런데 더욱더 시세상으로 강한 건 전력기기입니다. 다른 점도 분명히 있지만 AI라는 공통 분모를 봤을 때 오늘 더욱더 강하게 5장 전력기기가 치고 올라간다라는 점에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요? 지금 위치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산업의 흐름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라클이 일본이지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안타깝게도 이제 일본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오라클이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돈을 한 11조 정도 투자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다 이제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HBM과 GPU는 여전히 같이 가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를 뭘로 돌리겠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원전을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면 다양한 이제 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라인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하고 우리가 이제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센터는 같이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온도차가 나는 것은 어제부터 들어줬죠. 네. 어제 이제 반도체가 우리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 오후부터 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탄력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중요한 게 됐을 때 일단 전력기기라든지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과의 그 거리 우리가 이제 그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조금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내가 산업 트렌드를 갖고 끌고 간다라고 본다라면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 이격도를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 이런 거 모르겠어 그냥 무시할래라고 한다라면 그냥 조금 흔들릴 때마다 마음은 조금 흔들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산업의 사이클을 믿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거는 지금 개화하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전략을 상반기까지는 큰 흔들림 없이 그냥 가져가도 된다로 정의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HBM 같은 경우는 상반기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반선반영되는 게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 되죠. 반대로 전력기기나 전력 인프라는 이게 올해 상반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더 길게 보는데 어떻게 더 길게 봐야 되느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의도에다 하나 누가 차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전력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전력을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건 뭐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걸린다라고 칩시다. 3년 걸린다라고 여의도에다가 3년 안에 전선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데이터 센터를 세우면 거기다 전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막대한 전원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건 환경영향평가서부터 여러 가지 분야가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누가 HBM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뭐 AP 칩이 들어가느냐, 뭐가 MPU가 들어가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지만 뭐가 들어가도 뭐가 필요하다?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긴 호흡으로 그래서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시려면은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지만 나는 트레이딩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1.5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전략 이런 것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주요 키워드는 매일같이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이런 흐름들 저희와 함께 잘 추적해 나가보시죠. 자, 관련된 이야기 이재원 대표님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묶어서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서 해드렸는데요. 일단 대표님 오늘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계감을 안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그랬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ASMR로 일부 조정 나온 쪽이 많잖아요. 오늘 키포인트 한다면 TSMC의 실적 3시 구간 전후로 나오는 이 넘버일 것 같습니다. 그 경계감
안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지난번 3월달 3월옵션 만기 이후에 한 달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함께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한 달 정도 가량 진행이 되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사실 주가 흐름이 한 달 정도는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지금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 1월달 대비로 해서 딱 정확하게 100.6% 한 100% 약간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조정받는 기간 동안 조정폭이 한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 85%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같이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은 추가로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100% 상승하고 15% 조정받는다? 보통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가정을 할 때 100% 오르고 한 20% 내외 정도 조정을 중간중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조정이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ASML 관련돼 있는 리포트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EUV 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발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DRAM 사이클을 본다면 보통은 이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재고가 해소가 되고 기업들이 역으로 재고를 쌓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시점부터 보통은 노광 장비가 발주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EUV 장비가 그렇게 활발하게 수주가 나온 시점이 아니다라는 건 오히려 하반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SML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오늘 3시에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실적 추정치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지금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우려가 지난번 대만 지진이 났던 부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혹시나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민감할 것 같고 이걸 제외하고 실적 전체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반도체가 이 정도 상승하고 지금 같은 조정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양호하다. 다만 무턱대고 반도체를 한 번에 단번에 비중을 다 넣어서 사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는 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분할 진입을 하든지 뭔가 이제 적절한 전략이 좀 섞어야 될 시점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콜까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볼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변동성이 있다면 오늘 오후를 활용을 할까요? 아니면 미국장의 반응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대표님. 지금 현재 조정의 저점을 정확하게 잡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위쪽에 미국증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번 3월옵션 만기 이후에 V자 형태, 역V자 형태로 그대로 밀고 내려왔으면 오히려 저점을 잡기가 쉬울 수도 있죠. 기술적으로.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도 겪었지만 사실 한 달 이상 기간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을 옆으로 가격 조정을 동반해서 갈 경우에 정확하게 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 내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락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정확하게 저점을 잡기보다는 시점을 두고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정도에서부터 분할로 조금 없으신 분들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군요. 우리 국내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도 생각 조금 해야 될까요? 그간 선물 쪽에서의 워낙 매도가 강했던 구간인지라 이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일단 판매를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선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판매를 한다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지난 조정받는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해서 선물 대량 매도에 비해서 옵션 쪽에서 하방 포지션 구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외국인들도 우리가 과거처럼 맥도도 현상을 유발해서 하방 쪽으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해지 목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부 이제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조정 자체를 너무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도체나 전력기기가 정말 비싸서 못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 동안 급락할 때 30%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회를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차라리 하셨더라면 오히려
비싸서 못 샀던 반도체나 전력기기를 지금은 없으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찬스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너무 연이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AS를 딱 가야지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서요. LS 일렉트릭 역시 좀 조정을 받았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고사인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목표 주가는 이미 저희 뚫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계속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무턱대고 쫓아가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LS 일렉트릭 목표가를 그때 14만 원인데 이상 보시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10만 원에 저희가 이 시간에 추천을 드릴 때도 그때 이제 받았던 질문이 소장님과 제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맞아요. 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했던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만 원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메가 트렌드는 그냥 눈으로 지켜보는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활용하시든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분할로 접근을 해 놓으셔야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장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트렌드의 힘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이야기를 해봤고요. 4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축으로 본다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한 반사 수혜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철강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시세가 조선주도 많이 붙고 있거든요. 조선주 키워드도 저희가 1위에 준비했습니다. 하나, 두 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 철강, 알루미늄 오늘 오전부터 들썩들썩했잖아요. 철강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뭐 이런 이슈 있을 때 스틸 붙은 종목들만 오전에 반짝, 그리고는 오후에는 제가 항상 윗거리가 달렸네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달라요. 이 다름에 포커스 맞춰도 될까요? 일단 뭐 시장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중국산 제품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철강 제품도 미국의 반덤핑에 대한 어떤 그 피해가 있었는데, 일단 중국산이 배제된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의 막대한 이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가 저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게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선거전에서 네. 지금 지금 철강 노동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표심을 얻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거랑은 다르게 지금은 치열한 어떤 그 선거전에 있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표밭에서 선거용 어떤 그런 얘기일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타낼 겁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노이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IRA법 단숨에 폐지하겠다. 전기차 바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또 얘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인됐고 확정됐다라기보다는 선거 11월 미국 대선까지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나올 뉴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법안은 또 사라질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트렌드로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선거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거기에 매매는 짧게 끊어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고착화된다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철강업체들한테는 좋지만, 삼성전자 이번에 또 공장 많이 짓죠? 네. 그러면 그 중국산 철강이 안 들어가면 철강이 비싸지면 이 또 비용이네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한테는 또 지금도 비용이 50%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악재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단하지 맙시다. 단지 선거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출렁거릴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서 이주환 대표님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슈에 따른 이슈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차별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부분이 원자재 관련주 내에서의 순환매 성격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선거 이야기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원자재 내에서의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중 갈등의 수혜로 본다면
조선, 뭐 태양광 이쪽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의 순환매 성격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보다는 원자재 내 순환매가 더 올바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원자재 내에서도 지금 이제 원유부터 시작해서 구리, 철강 아니면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때도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그 시점이 맞은 거죠. 단지 농산물은 빠져 있는데 이런 원자재들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냐라고 봤을 때는 원자재 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선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또 장이 오늘 또 강했죠. 만약에 어제 같은 장이었다라면 오늘 이렇게까지 반응 못하고 윗골을 달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과 잘 섞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대표님과도 살짝 철강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철강 무리일까요? 최근에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그래도 올해 내년 나아진다라는 통계도 있어서 그 분석을 좀 믿는 거는 너무 과도한 기대가 그럼 될까요? 사실 좀 전에 이제 소장님도 비슷한 시각이셨지만 이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올 2월 달부터 대부분 다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격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텅스텐, 망간, 알루미늄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대부분 40% 50%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원자재가 철강석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석은 4월달 들어서 겨우 이제 바닥에서 상승 반전했고, 그것도 겨우 이제 10%대. 그러니까 다른 지금 현재 뛰었던 원자재에 비하면 상승폭이 절반도 안 되고, 겨우 이제 4월달 들어와서 조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가격적인 부분이나 지금은 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철강석은 수요가 지금 앞으로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재고 소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중국의 어떤 레포트들이 나왔냐라고 하면 중국이 지금 철강석을 신규로 그러니까 광산에서 채굴 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재고만 가지고도 3년 정도의 양이 나온다라는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조금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철강석은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되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슈에 의해서 한번 급등을 했지만 저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요청드린 종목은 아니긴 한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2차전지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오늘은 철강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복합적인 이슈를 다 종합해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과하게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대부분 철강보다도 최근에 모멘텀을 오히려 2차전지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조금 철강 쪽을 객관적으로 보는 대장주를 보겠다면 최근에는 차라리 현대제체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은데 현대제체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물론 조정도 받았지만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반등했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낙폭 가드에서 어쩌면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철강석 같은 경우는 공매도 한 매라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오늘 급등은 했지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해주실 말씀 위원님 있으실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한 4.7% 정도 반등을 주니까 굉장히 견조합니다. 위에 이제 이동평균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저는 중요한 건 내일이다라고 봐요.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단기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으로 보십니까? 이게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차용주를 바라볼 때 왼쪽 뺨하고 오른쪽 뺨하고 제가 왼쪽에 볼살이 많아가지고 보는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으로 보십니까? 2차전지로 보십니까? 이건 이제 그 시청자들마다 다를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라 회사 하나를 놓고 차용주를 하나를 놓고 볼살이 많은 쪽을 보느냐 볼살이 적은 쪽을 보느냐 보는 것처럼 2차전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철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철강에서 어쨌든 오늘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아직은 주력은 철강이죠. 2차전지는 이제 앞으로 오를 미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들어준 거는 좋은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내일까지 들어준다라면 철강 모멘텀으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못 들어준다라고 한다라면 포스코홀딩스의 모멘텀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시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조금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철함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쪽 보죠.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는 것
맞는 걸까요? 오늘 장 초반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뜀박질 강하게 나왔고요. 금리 우려를 반영하는 듯 조금은 흔들림이 있었던 사이즈가 큰 종목들도 개별 이슈 다 안으면서 오늘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도 그렇고 HLB도 견조합니다. 셀트리온 제외하고도 오늘 삼성전자제약, 알테오젠 다 움직임이 나와서요.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께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일제히 큰 종목이 오르니까 전반적인 심리가 개선, 여기에 대한 시장 눈빛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이 이제 정확하게 제약바이오가 실적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말씀을 드릴 때 최근에 그 연초에 금리나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적 대한 기대감까지 보태지면서 신약 기반으로 대형 제약사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3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4월 달에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거의 테마성으로 좀 많이 변질이 됐죠. 그러면서 ADC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이중강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약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약물들이, 그 회사들이 급등을 했지만 아마도 미국 아마케가 끝나고 나면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한 달 가까이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테마성에 묻혀있던 실적 기반한 대형 종목들, 특히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제 매크로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부터는 실적에 오히려 기반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한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약 모멘텀, 실적 기반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는 지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되는 종목이 딱 있으실 겁니다. 미중 갈등의 수혜주였을 때도 여러 번 언급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그러면 대표님은 여전히 이쪽 안에서는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일까요?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무난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중장기 베이스 투자를 좀 많이 지향을 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ADC 관련된 약물이 올해는 가장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ADC에 한 발이라도 걸치면 주가가 다 급등을 했던 구간이 있는데, 지금 뭐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84,000원에서 6만원대 밑으로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거치는 투자를 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조금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점진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 주 24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라는 일정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에 따른 무게감에 가장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오늘 장에서 뭐 삼천당제약도 이슈 안고 움직임 나오고 있고, 어제부터 이슈 많은 셀트리온도 움직이고, 뭐 유증 이후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움직이나 싶은 HLB도 있고요. 뭐 수급, 알테오젠, 딱 요 종목들 요즘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오늘 거래 실리고 자리 좋고 눈길 가시는 종목 있는지 궁금합니다. 눈길 가는 종목은 지금 이지한 대표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네. 저 앞에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우리 PD님도 계시고 공통점이 있죠. 비만 치료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다 지금 아니에요. 우리 스태프분들 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필요한데 한미약품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약간의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모멘텀 분야에서 본다라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FDA 승인까지도 이제 예고를 드렸죠. 근데 단지 이제 삼천당제약이 이제 약간의 루머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니까 일단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올라가기보다는 좀 수급을 좀 풀어가면서 결국 재료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은 굵직한 종목들이 오히려 좀 좋아 보여요. 오히려 LCAB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좀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제약도 마찬가지고 좋은 회사인데 이제 수급이 꼬여 있는 거고, 묵직한 대형주들 모아가는 전략들 여전히 유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5%대 상승을 좀 들어주고, 아까 제가 포스코홀딩스 4%대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거운 애가 이렇게 한번 쭉 고개를 들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면 한번 조금 제약바이오도 이제 순환매가 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조정이 나올 때도 지금 기회다. 4월에도 들고 가야 된다라는 두 분 꾸준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른 영향 그리고 전략 고민해봤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비슷한 결로 계속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 짝에서 나오고 있는 빨간불의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 있을까요?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별 이슈일까요? 종목 먼저 찝어서 위원이가 이야기하고 큰 그림 그려봐 볼게요. 그럼 삼성 SDI의 4%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반도체에서 유리기판 이야기 길게 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다시 전고체 키워드가 불이 붙는다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빨간불도 의미가 있나요? 일단 오늘은 빨간불들은 다 의미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빨간불을 전혀 폄하할 건 아니라 문제는 앞서 제가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하고 모레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다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못 따라오주는 애들이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준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일 모레 이렇게 들어준다라면 우리가 뭐 재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수급이 일단 들어오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단기 모멘텀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숙제는 내일하고 모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 못 들어줬다면 오늘 잠깐 분위기로 올라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프로의 시선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저는 오히려 대장으로 좀 봐야 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한때 그 2차 전지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도 뭐 우리가 뭐 리튬도 있고 뭐 전고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차트가 힘없이 흘러내리는 차트입니다. 이것도 한때 포스코 인터는 대장주였고 저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작년 가을쯤에 이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에 따라서 에코프로랑 같이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제 움직임이 좀 커요.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신용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수급도 보셔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2차전지가 고점에서 꺾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그때만 하더라도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시중 들어가신 분들이 6개월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차전지는 지금 그 뭐 이런 것들과 결이 다르게 삼성 SDI 같은 경우 모양이 전 좋다라고 봐요. 지금은 뭐 이게 전고체다 뭐 우리가 앞으로 뭐 원통형이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차트가 돌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붙겠죠. 따라서 지금은 삼성 SDI가 지금 가장 강한 그리고 LG에서도 한 2%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하게 붙어주느냐 이것이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삼성 SDI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 키워드가 조선이라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의 시세가 더욱더 붙고 있는 오후장 2시 구간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슈퍼사이클, 뭐 갈등의 수혜주 여기에다가 IPO에 따른 관심도 업 여러 가지 이슈 안고 있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조선 봐주세요. 오늘 유난히 강합니다. 다들 묵직한 종목인데 오랜만에 고개를 더 들고요. 5자까지 파워풀한 시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떤 이슈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죠. 대부분 두 자리 숫자를 그릴 만큼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5% 이상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주는 제가 봤을 때 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강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 모멘텀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강한 모멘텀이 세 가지가 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환율 수혜와 관련된, 그러니까 환율이 공인할 때 여기 수혜와 관련된 보면서 자동차와 조선이 일본으로 등극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조선이 환율 수혜는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왔고 두 번째는 수주 잔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선이기도 하지만 사실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잠수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붙었고 그러면 결국 조선에 대한 실적과 방산에 대한 기대감과 환율에 대한 수혜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이 좀 되죠. 보통 모멘텀이 하나가 나와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데 세 개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면 단기간에 수급이 확 몰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오늘 이렇게 들어올리면 대부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지난 하락 구간에서 그 조선주가 그 거래량이 없이 급락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 없이 급락했던 구간은 역으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없이 지금처럼 막 10%, 15%막 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를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과도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수 타이밍을 그러면 잡아도 된다라는 앞선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충분히 저는 지금 뭐 가장 세게 붙은 쪽들이고 매물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하나오션이 지금 정도 시간에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다라면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윗꼬리를 안 달고 있다라는 것은 밑에서 오늘 만약에 저점 어제 잡으신 분들 같은 15% 수익인 보통 수익이 아니죠. 근데 안 파는 거죠. 그때 잡아먹고 올라가는 게 이건 강력히 세게 붙었다. 단 우리가 이제 HD 현대마린 IPO와 관련해서 요거는 잘 계산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요 IPO가 돼서 상장할 당시에는 오히려 조선주들이 조금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 섹터를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룸이라고 우리 이제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1,000억이면 1,000억을 해야 되는데 현대마린이 들어오면 이 1,000억 중에 이걸 하나 끼워넣어야 되거든요. 다른 걸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상 오히려 이게 다른 것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급을 잡아먹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그때까지는 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할 걸로 봐요.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 정리 쭉 해봤습니다.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